사실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의 통일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평소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로 실무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이 통일 문제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이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한 20-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정치의 세계는 권력의 세계입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는 국민들께 나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시면은 그 위임해 주시는 기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도 권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영토를 좀 늘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신 군사 기술을 개발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크기를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더 영향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고 항상 변화하는,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종종 말씀하시듯이 화무 11홍이다. 그러니까 꽃은 피면 열이면 진다. 또 달도 차면은 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상하다. 근데 이 무상함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옛날에 아주 그 권력을 잡았던 나라가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주 강한 나라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은 이 서양의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가 아직도 세계 최대 국가였겠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영국을 지나가지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미국이 행세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변화합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커졌다가 이 줄어드는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는 것이 과거 세계의 역사였는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20세기, 특히 1945년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의 최강의 국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도느냐면 이제 미국의 세력도 기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대신 1978년 이후에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열심히 경제를 키워온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람들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이 주변이 아니라 미국 경제력의 상징인 월가에서 위기가 터져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미국이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기가 터지면서 빚더미 위에 올라섰는데 그 빚을 중국이 대주는, 중국한테 돈 빌려가지고 경제가 지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성장하는 세력, 중국, 이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경향이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 경제력이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당신네들 과거처럼 중국을 대하면 안 된다,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우리 대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대국, 기존의 세력을 쥐고 있었던 이 미국 같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를 목도를 하실 겁니다.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 처음에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을 벌고 나서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 위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게 이제 중국의 입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경제력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남중국해, 이거 우리 바다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이 한반도 쪽을 향해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냐면은, 당신네들은 이제 냉전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미국과의 동맹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하고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년 7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좀 한 10m 앞에서 그 양반 연설하는 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과거 이 중국 이 청나라, 당나라, 이때 중국의 황제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위풍당당한 이 자세와 이 어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양반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그 친하게 지냈던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 어떻게 계속되었는지를 갖다가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진왜란 때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청나라죠, 그때는 청나라와 조선이 손을 잡고 이 왜군을 물리쳤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 쭉 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 양반 얘기 하시는데,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참전했던 얘기는 쏙 빼더라고요. 이렇게 대국 중국이 한국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목도를 하고서, 야, 앞으로 한국 외교하기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잡하겠구나, 양상이. 근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 미국 입장은 이 중국이 경제력 좀 나아졌다고 지금 위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군사력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국력이 중국 당신네들보다 4배, 5배는 더 강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100년 가까이 이 동아시아에 개입을 해왔는데, 미일 동맹,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아주 동아시아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을 해왔었고, 그게 자기네들의 정책이었는데, 이제 돈 좀 만진다고 중국이 자꾸 저렇게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미국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러한 중국의 공세에 맞서서 이 아시아로의 귀환 또는 뭐 재균형,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중동이나 유럽에 힘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아시아다, 아시아 쪽에 역점을 두고 외교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하는 중국 세력, 그 다음에 기존의 대국인 미국 세력, 그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게 한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은,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 양 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한반도의 통일을 주변 국가들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대통령이다, 또는 이 주석이다, 총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대륙,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인데, 반도이다 보니까 해양 세력, 미국, 일본이죠. 이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입니다. 사이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세력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는데, 이 통일된 한국이 대륙 쪽으로 붙는다,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그거는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겠네. 왜냐?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영향력 싸움인데, 우리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또 대륙 세력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통일된 한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미국, 일본하고 딱 붙어가지고 자기네 중국 대륙을 포위하는 전선을 형성했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통일 안 시켜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는 어지간하면은 지금처럼 살지 뭐 통일을 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속 바탕에는. 근데 물론 이제 외교관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외교관들은 아주 좋은 얘기 하는데 이제 능숙하니까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항상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 네 나라가 아무리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도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통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바깥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북한 내부의 자체적인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워 가지고 통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특히 우리 최근에 북한 정세를 보면은 그런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준비를 잘 해놔야 될 텐데 하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가장 통일을 지지해 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통일이 되면은 남쪽 주도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니까 미국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핵 문제도 없어지죠. 인권 문제, 골치 아픈 이런 문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이 아마 가장 강하게 지지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아마 걱정이 좀 될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역동적이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욱샥욱샥 하고 한번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이 구군이 일어날 텐데, 인구 8천만이 돼가지고 통일된 상황에서 경제가 그냥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사이드로 쳐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우리에게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국력은 기우는데 중국의 힘이 뻗쳐나가니까 중국이 두려워가지고 미국에 완전 밀착된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얼마나 예쁠지 모르겠어요. 왜냐? 자기네들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군비도 좀 증강을 하고 해서 이 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해주면 자기네 부담도 줄어드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아베 총리가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바로 그러한 아주 단단한 미일 관계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한미동맹만 아주 튼튼하게 유지해 나가면은 미국을 통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일 관계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 통일된 상황에서 일본이 성심성의껏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외교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가장 걱정을 나라는 저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중국은 걱정을 하느냐? 아까 이해 들어드렸지만은 임진왜란 때도 이 해양 세력 일본이 자기네 명나라를 치겠다고 하면서 조선에다가 길을 비켜달라 그랬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 났을 때. 그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한 정명가도입니다.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이게 한반도가 항상 자기네 대륙을 침략을 할 때 길목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 통일되면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두려워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꺼려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튼튼히 유지하고 그거를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추가해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면서 협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통일을 해도 당신네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가지고 당신네들을 포위하거나, 당신네들이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 놓고서 미국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대만을 지원하거나 그런 일 우리 안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미군 배치 휴전선 이북으로 배치 안 할 거다. 걱정 말아라. 압록강 두만강에 배치할까 봐 당신네들 두려워하는데 걱정 말아라. 안심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 경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그 동북 삼성 경제, 그거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당신네들도 엄청 좋을 거다. 그러니까 통일에 협조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외교는, 앞으로 우리 외교는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마 여우처럼 지혜롭게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주변 모든 나라가 한국이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민하게 외교를 해가지고 통일이 됐다 한번 상정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제정치 외교적으로 잘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놔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합을 하지 못하면 그 통일 오래 못 갑니다. 예멘도 그랬습니다. 독일도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통일을 했는데도 지금도 동서독 주민들 간에 심리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 때 전쟁도 안 했고 서로 교류 협력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 심리적인 간격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총칼을 맞대고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장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적당히 지나가도 되는 계명이 아니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계명에 충실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또 그거를 보고서 안 믿는 분들이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바로 북한 주민이 되는 경우에 통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끌어안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 것이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남북한 간에 연결의 끈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협력, 핵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의료협력 같은 것입니다. 링겔병이 없어가지고 콜라병에다가 이 수액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못 먹어가지고 15cm 키가 작은 나라가, 작은 그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하고서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의료협력 이거 대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차원에서 해가지고 빨리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쪽과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때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 때에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통일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통일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을 막는 원심력, 그거보다도 더 강한 구심력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서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돼서 통일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이 작은 나라 한국의 국민들은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서,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서 통일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국제정치판에서 작동하는 원심력을 억눌러 가지고 통일이 됐다.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라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비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